네, 오랜만입니다. 어, 8월 1일이네요. 8월 1일, 12시 지나서. 그래서 어제 7월 31일에 제 비행갤러리 오프닝 참석했고요. 여름 선물 28전. 그리고 7월 30일은 비행갤러리 가서 DP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내일은 아마 어디 갈 일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방송을 킨 겁니다. 이제 키고 나서 켜기 바로 전에 오디오 볼륨 이거 마이크를 만졌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소음이 좀 괜찮아지기를 바라는데, 왜냐면 전에는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사진 이야기 하는 거를 깜빡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사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상원결사, 화엄사, 천은사 이렇게 두 곳을 갔을 때 음, 그러니까 조계사의 주지 스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피순례, 상원결사 가피순례죠. 갔을 때 예, 찍은 거고요. 그거를 이제 1대1 비율로 잘라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왜 1대1로 잘랐니? 라고 하신다면, 원래 우리가 쓰는 디지털 카메라나 어, 이런 것들은 3대2 비율로 보통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이 1대1 비율로 이제 세로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대1에 맞춰서 그 인스타그램이 지원을 하는 그런 포맷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봤고요. 원래는 이게 찍을 때는 이게 3대2로 조금 양옆이 더 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더 아래가 보이고 위도 조금 더 보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음,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군. 그 다음 사진은 이겁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는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서 그 일주문 밖으로 나와서 어, 찍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니콘 Z9은 내장 GPS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그 기록이 되잖아요. 로우 파일에. 그걸 누르면은 이제 캡처원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그 GPS 그 위치를 누르면, 그 정보를 누르면 구글 지도로 보여줍니다. 편리하죠. 제 기억에 맞다면 이거는 강원도.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제 첫 번째 사진처럼 음, 그 화엄사 천은사 갔을 때 예, 찍었던 것이고, 이게 원래 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올라가면서 어, 여기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근데 같이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진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찍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오면서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고 거기서 많이 이제 행사를 찍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가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가면서 찍었죠. 어, 이거를 찍을 때도 이제, 예,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번 찍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이제 성지순례, 가피순례 이렇게 다닐 때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스트릿 사진이냐, 행사 사진이냐 구별을 하자면 스트릿 사진이네요. 행사보다는 스트릿 사진이고 어,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죠. 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예, 그러한 기록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고도를 설명을 하자면 또 그건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구도를 설명하고 뭐 라인을 그리고 레이어를 이제 그리는 것은 뭐 다른 사진 그런 거 강의하는 유튜버들이 알아서 하니까 굳이 뭐 저까지 이걸 좀 내릴까? 음, 뒤에 이렇게 자들이 많아요. 자들이 많아서 더 추가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번에 여름 선물전 하는 거는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팔리면 안 팔리겠지. 근데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기대를 안 합니다. 아예 싹 내려놨어요. 폐기 비용 부담하면서 폐기를 할 예정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구도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물론 찍으면서 구도는 어쩔 수 없이 보죠. 여러분들도 다 보듯이.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형식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인문철학적인 내용이 있냐, 여기에 뭔가 역사적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철학적 가치가 있냐라고 따졌을 때 내용미라고 구별을 하자면 음, 그 둘을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것이 낫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자연스럽게 구도야 뭐 여러분들 사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실 것이고 내용이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진이기도 하면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 깊은 데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음, 가피를 받으러 순례를 왔다.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예,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것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 불교가 성장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뭐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가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데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결합한 것이 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절이 이렇게 절이라는 게 있으면 이 뒤편에 절 뒤편에 한국식 전통 무속신앙을 받아들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산신각인가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거기를 안 가요. 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가 쪽이 무속인 그쪽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가 않아요.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음, 그냥 익숙한 거지 신기하거나 놀랍거나 뭐 죽음, 저승, 지옥
뭐 이런 것, 천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네, 익숙하고 그래서 낯이 익은 거죠. 낯이 익다. 그다음에 뭐 꿈도 많이 꾸고 그랬으니까 실제로도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아, 뭐 그런 것에서 더 뭐라 그럴까 영감을 받는다 그럴까 그러면 좀 너무 어깨뽕 차는 것 같고 음, 그것에 더 관심이 간다. 네, 관심이 간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나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나는 뭐 다리가 안 좋지만 그래도 어, 그 높은 계단을 많이 올라가서 신령님께 빌었어요. 뭐 이러시던데 어, 네. 신령님한테 비는 그런 마음가짐은 이해는 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예,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장보살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한테 이제 빌고 절을 하고 아니면 자기의 그런 선수행, 선명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쌉소리를 또 하는데 이것도 오대성월장사. 음, 이게 잠깐만 이걸로 내가 프린팅을 비운전을 이걸로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요새는 제가 이렇게 보정을 안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를 원본 크기로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했었냐면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때는 제가 왜 이렇게 했었냐면 프린트 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초록색 이 나무 나뭇잎이 두각이 좀 잘 됐으면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했었어요. 네, 지금 다시 해라 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좀 다르게 할 것 같긴 한데 이미 파일이 넘어갔는데 뭐 어떡할 거야. 어, 이미 갔어. 어떡해. 음. 그러니까 이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보정을 좀 새로 한 거죠. 음, 이거는 새로 했어. 근데 지금도 난 이렇게 안 해요. 네, 지금도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겠죠. 이렇게 약간 맨날 아쉬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음, 아마 제가 근데 요새는 제가 사진 작가님들보다는 미술 작가님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미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어, 사진은요 소설이나 시처럼 초고가 있으면 그 초고가 촬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초고를 갖다가 우리가 퇴고를 해가지고 시와 소설을 만들듯이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을 하는데 이 보정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봤을 때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인 거죠. 아직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런 대가 선배님들, 선수님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음, 아직 나는 완성됐어, 뭐 만족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이에 뭘 완성을 해, 뭘 만족해.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노력해가는 과정이고, 애쓰는 과정이죠. 저는 한 2, 30년 후를 기대합니다. 2, 30년 후의 하동수를 기대합니다. 예. 여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음, 시선이 원으로 도는 것이 있죠. 이렇게. 이제 구도적으로는 그렇고, 이렇게 돌잖아요. 뭐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도 있죠. 뭐, 쿠팡이라든지, 뭐. 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가 시선 빠지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이게 로고를 제가 옮겼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옮겼겠지 뭐.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사진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가? 아, 이런 사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어쨌든 다음에 또 보정을 할 때 있으면 약간 트리밍을 하겠죠. 음. 근데 또 너무 완벽해도 재미가 없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밍 할 곳이 보이죠. 근데 문제는 트리밍을 하면 이 꼬마 애 있잖아요. 예. 얘의 다리가 좀 더 잘린다고. 그럼 또 맛이 안 살 것 같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여기 손이 좀 잘린다고. 그럼 또 맛이 안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사실 촬영했을 때 이게 지나가면서 그냥 한 컷 딱 찍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딱 찍고 간 건데, 음, 그래도 작가라면, 사진 작가라면 변명의 여지는 없죠. 저 잘했어야지. 더 잘했어야지. 근데 요새 이렇게 전시나 이렇게 DP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갤러리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진작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를 생소해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생소해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응. 뭐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열심히 해야죠. 선배님들한테 제가 후배된 입장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가 불편한 게 있으면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되지. 제가 열심히 해서 사진작가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어떻게 뭐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서 되겠지 뭐.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걱정은 안 합니다, 그렇게. 음.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밤입니다. 밤에 인사동인데, 낮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예쁘던데? 그래서 찍었어요. 물론 많이 찍었지. 그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많이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엄청 많이 변하잖아요. 사진이.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애초에 이거는 이제, 어, 세로로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세로로 찍어야 되겠다. 그 다음 사진이, 이게 언제 쪽이야?
니콘 이미징 코리아입니다. 그 코엑스 옆에 도시만공 타워 22층인가? 거기 니콘 이미징 코리아가 있잖아요. 여기 가서 플래너가 이제 있길래 그 각인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찍었는데, 이거 각인 진짜 예술이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멋진 각인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잘 지었고, 어, 이런 필기체로 이렇게 플래너라고 이렇게 각인을 했잖아요. 이거 말고는 또 이제 1,000만 원짜리 그거 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 300만 원대인데 각인이 돼 있어. 막 이러면서 음, 시선이 딱 가더라고요. 135mm가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화각이고요. 그런 초점거리고, 근데 음, 계속 쓰면 익숙해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플래너를 선뜻 구매하기에는 어, 네, 몹시 가난하여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음, 다음으로 자꾸만 미루게 되는, 네,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야, 뭐 135mm가 나한테 필요하냐? 필요 없어. 이러면서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한테는 2470 줌렌즈가 남들은 게르기라고 하지만 다큐멘터리에는 좋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나 딱 꽂고 다니잖아요. 제가 귀찮아서 가방도 안 써요. 가방도 안 쓰고. 물론 조심조심 다르죠. 남들처럼 막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저보고 안 쓴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좀 깔끔 떠는 성격이긴 합니다. 네. 막 쓰려고 노력해도 성격이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안 돼, 안 돼. 네. 이것도 옛날 사진 같은데 조계사입니다. 인사동 옆에. 인사동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조계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계사 대웅전인데 이 나무가 기가 막힌 나무예요. 이게 400살인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때 배웠는데 제가 조계사 교육 받잖아요. 그 기본교류 야간반 지금 반장이고요. 이 다음에는 또 경전반인가 또 하라고 하시던데 그 다음은 또 모르겠어요. 이게 막 불교대학도 있고 불교대학원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어, 몰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제가 저기서 템플스테이 그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깨알 같은 자랑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많이 하면 어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지, 그죠? 근데 돈이 안 돼.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튼 이 나무가 400살인가 500살인가 600살인가 셋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나이가 많다는 거. 그리고 어, 기가 막히게 뭔가 이게 딱 보면은 뭔가 있어. 뭐가 있어요. 잘 되고 있나? 뭐가 있어. 여기는 아까 그 대웅전에 그런 이제 들어가려면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불교 미술이에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아, 뭐라 그럴까 일대기랄까 그런 것을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어, 그 순서대로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거고 근데 새가 쭉 날아가길래 기가 막히네 하면서 찍었고 이것도 아까 거기고 어, 제가 늘 다른 작가님들께서 찍으신 그런 뭐라 그럴까 불교 사진, 사찰 사진 뭐 이런 사진을 보다가 제가 찍게 될 줄은 뭐 상상도 못했는데 음, 어쩌다 보니 제가 뭐 이것도 인연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불교 사진을 많이 찍고 있다. 마지막이네. 뭐 그렇고 뭐 살고 있다. 그 정도.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입니다. 권학봉 작가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예, 이 자유 게시판이 진짜 그냥 자유 게시판이니까 자유롭게 그냥 글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용 안내를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27분. 자유 게시판 안내. 안녕하세요. 자유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작성. 모든 글은 자유 게시판에 작성해 주세요. 사진을 올리시면 갤러리 게시판으로, 질문 또는 정보글이나 강좌는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운영진이 이동합니다. 사진은 오른쪽 상단에 사진 아이콘 클릭, 사진 선택, 확인 클릭. 여기에요. 여기 사진을 누르고 하시면 돼요.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단의 유튜브 아이콘 클릭, 공유 주소 입력, 코드 작동 작성, 예, 관련 링크를 넣으면 자동으로 영상 게시. 여기 아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네, 여기 있어. 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주소 복사하시면 쉬워요. 그냥 여기다 딱 이렇게 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자유 게시판을 이용해서 문의 주세요.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돼 있죠.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독자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책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책에 관련한 것들인 거죠. 그리고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권학봉 작가님께서 이제 이 책을 개정판을 내신 다음에 쭉 올리시고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예전 영상도 이제 여기 있고 어, 세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진전이 열렸다, 뭐 공모전이 열렸다, 사진 뉴스가 이렇게 열렸다라고 한다면 권학봉 작가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이죠. 음, 예. 카메라 렌즈 장비는 이제 권학봉 작가님께서 어떤 음, 카메라 렌즈 장비에 관한 글 예,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것 같고 강좌 정보 어, 이렇게 게시판이 있고 자료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것들 아, 이거는 라이트룸 프로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군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 모델분 나 직접 제가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텍은 제가 주로 이용을 하는 프린트 액자 전문 사이트입니다. 이 업체고 음,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뭐 그런 제가 그 사진 집단 선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프린트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어, 열심히 하시고 잘해주셔서 그리고 또 어, 그런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데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좋다. 가성비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이 잘 통한다? 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말이 잘 통한다.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영진 대표님이시고 여기 있는 이 웹하드에 여기 있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 웹하드에다가 로그인을 해서 올리고 전화나 문자를 하세요.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된다니까. 일사천리로. 음, 행복합니다. 늘 만족하고 있고. 지금 제 뒤에 있는 모든 액자들이 다 포텍에서 한 거예요. 이번에 건 것도 포텍이에요. 이번에 36인치 처음으로 36, 24 인치로 그러면은 이게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가로가 91cm 정도 된다는 건데 91, 92 정도 된다는 건데 꽉 채워서 했어요. 꽉 채워서 했는데 좋아. 음. 여러분들도 전시하실 일 있을 때 포텍 이용해 보세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면 저는 많이 했으니까 저 전시 많이 하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름을 멋들어지게 갤러리 SR, 갤러리 솔류 이렇게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오픈을 어디를 뭐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겠다 이거야. 하겠다 이거지. 포부는 있어요. 장기적인 플랜은 있어. 근데 돈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이렇게 작가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 집단 사람들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똑같아. 결국은 돈 얘기야. 돈만 있으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게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뭐 언젠간 부자가 되겠죠. 참고 견디는 그런 시기인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음. 부자가 안 되면 또 어때? 맞잖아요. 부자가 안 되면 뭐 어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업을 쌓고 음. 그런 복을 뭔가 남들한테 좀 줄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갤러리 제가 못 열면 어때? 음.
그리고 연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일은 법도 없고 잘 안 되면 어때? 기대를 안 하면요 실망을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기대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냥 눈 뜨면은 일하고 졸리면 자고 그러자고요 우리 같이. 저도 지금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없으니까 일단 기대를 말고 그 다음에 저의 저 조계사 기본교리 교육 담임 스님이신 신도부 국장 지담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담 스님. 조계사 신도부 국장 지담 스님께서 제 담임 스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본다. 마음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감명을 받고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지금 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한번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봤자 제가 뭐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대단한 작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내일도 열심히 하겠지. 모레도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그 기대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뭐 자기 비하를 하는 건 아닌가. 네, 둘 다 안 좋아요. 기대도 안 좋고 자기 비하도 안 좋잖아요. 그냥 이 어디 치우침 없이 어디 걸림 없이 그냥 그런 것이 제일 낫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런 이 세상 사는 게 인과관계로만 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인과로 되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런 것들 법칙을 벗어나서 음, 자기의 본 마음 참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본래 면목 네.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니까 부처가 되는 길이니까 음, 너무 이렇게 이런 현상 벌어지는 거 뉴스 뭐 죽음 뭐 이런 거 죽음으로 빠지면 또 너무 본질적이잖아. 이런 현상과 본질의 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존재에 더 집착을 하는 것도 물론 뭐 그것대로 뭐 저, 저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 그 소고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르트르나 아니면 까메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는 또 이제 실존 쪽으로 많이 갔다가 이제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존주의자가 아니고 저거라고 했잖아요. 부조리 철학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 부조리가 감정에 기인한다고요. 부정적 감정에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이후에 대안으로 내세운 게 이제 사랑인데 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근데 뭐 사랑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본질적으로 가면은 좀 재미가 없어. 그러면 너무 이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손이나 이런 살갗 이런 거에 대한 너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하이데거를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하이데거도 그 이후를 얘기를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저는 뭐 아직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실존이냐 현상이냐 아니면 본질이냐 뭐 이런 것보다 일단 존재가 더 나은데, 근데 이 존재를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분처럼 뭐 어, 그런 그 뭐죠 그게? 화두를 그 몇몇 공안이라고 이렇게 이미 다 화두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물론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명한 화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무자도 없다라고 한 거, 그런 이제 대표적인 화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어, 그거를 그냥 외운다고 해서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런 걸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에 엮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음, 자기만의 것이 있으면, 화두가 있으면 거기에 좀 깊이 빠져 들어가서 진심으로 막 온몸이 애달토록 열병이 나도록 그것에 이제 궁금증이 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과정에 방점을 찍으니까 우리가 결과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리면 굉장히 사람이 약간 냉담, 냉정, 에,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냉소적이다. 냉소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과정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 과정에다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좋은 거지. 그런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지. 자꾸 그래서 정답이 뭔데? 그래서 결과가 뭔데? 라고 자꾸 질문을 하고 답만 바로 이렇게 왕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로 인간적이지가 않아.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는데 결국은 고행을 이거 무의미하다.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공양을 우유 우유죽 공양을 받아서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걸 얻고 나서도 이거를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냐 없냐, 뭐 할까 말까.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거지.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전륜성화, 아니 전륜성화가 아니라 그 누구더라? 그 옥황상제인가? 네, 와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도 알아듣는 놈이 있을 텐데. 전법 해달라고, 설법 해달라고.
법을 전해달라 이거죠. 말을 해달라 이거죠. 어, 불교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기독교 얘기 좀 하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긴 하지만 싫어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쪽이구나. 싫어하나? 제가 유대인 친구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 말씀하신 것들이 음, 있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철학을 초월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는 것이 낫지. 근데 너무 젊었을 때, 너무 어릴 때, 너무 경력이 아직 없는데 결론을 바로 이렇게 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방구석 철학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방구석에서 그냥 철학을 했더니 뭐 대단한 철학을 했더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하동수라고 하는 저라고 하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철학을 뭐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철학가들이. 그럼 그런 거 다 공부해봐야지. 동양 철학도 공부해보고 서양 철학도 공부해보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할까 저 사람은 전부 저런 말을 하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런 거를 보라고요. 예.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학자들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종교학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진다고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된다고 그 말을 좀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가자 이거예요. 결론을 내면 우리가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음, 이 과정을 좀 즐기자. 과정을 좀 즐기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즐기자. 싸울 필요도 없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이럴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고 나는 나의 마음이지. 그죠?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자기라고 하는 이런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주제로 얘기할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또 아무도 안 본다. 근데 사실 짧게 해도 아무도 안 보더라고. 어쨌든 방송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인가? 잠깐만. 3, 4, 8월 3일인가? 8월 4일까지 전시를 하거든요. 비움 갤러리에서. 어디냐면 충무로역 4번 출구에 파리바게뜨 골목으로 쭉 들어가시면 비움 갤러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8명의 작가가 28만 원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했으니까 무료 관람입니다. 뭐 작품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구경하러 그냥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뭐 잠깐 바람을 좀 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많이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주시면은 땡큐죠. 근데 제 거가 좀 크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거는 어렵고 자동차로 트렁크에다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크게 했어요. 다른 미술 작가님들은 좀 작게 했더라고요. 저랑은 달라. 물론 크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제일 커요. 어쨌든 그래서 사진실단 1호 및 설류 소속 사진작가 하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